1967년 어느 봄, 미국의 한 정부 기관 사무실에 황당한 보고서가 들어왔다고 전해진다. 젊은이들이 바나나 껍질을 말려 연기로 피우고 있으며 일부는 환각 효과를 경험했다고 주장한다는 내용이었다. 전쟁과 시위와 온갖 혼란이 들끓던 시대였지만 수사관들도 이 단어 앞에서는 잠시 멈칫했을 것이다. 바나나.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이름이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 시대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1967년의 미국은 말 그대로 들끓고 있었다. 베트남 전쟁에 대한 분노로 대학 캠퍼스마다 시위가 불붙었고 샌프란시스코의 거리에는 기성권위를 거부하는 청년들이 물결처럼 모여들고 있었다. 그들에게 정부의 말은 의심의 대상이었고 금지된 것은 오히려 더욱 빛나 보였다. 그 뜨겁고 혼란스러운 계절 속에서 누군가 아주 작은 씨앗 하나를 심었다. 당시 미국에는 기성 미디어가 다루지 않는 이야기를 실어 나르는 언더그라운드 신문들이 있었다. 반전, 반문화, 자유 그 신문들은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담은 비공식 채널이었다. 1967년 봄, 그중 한 지면에 아주 특이한 기사가 실렸다고 알려져 있다. 바나나 껍질로 환각 효과를 얻는 방법. 그리고 그 지면 위에는 낯선 이름 하나가 올라앉아 있었다. 바나나다인 화학 물질의 이름처럼 들리는 그 단어는 사실 그 전까지 세상 어디에도 존재한 적 없었다. 레시피는 놀랍도록 구체적이었다고 전해진다. 바나나 껍질 내부의 흰 섬유질을 긁어 모으고 오븐에서 천천히 구워 검게 만든 뒤 담배처럼 말아 피우라는 내용이었다. 심지어 용량과 효과 발현 시간까지 명시되어 있었다는 설이 있다. 진짜 연구 결과를 인용한 것처럼 아주 그럴듯하게 쓰인 그 글을 읽으면 의심보다 호기심이 먼저 고개를 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호기심은 언제나 행동으로 이어지는 법이었다. 이 레시피는 놀라운 속도로 번져나갔다. 신문에서 신문으로, 입에서 입으로 바나나다인의 이름은 불과 몇 주 만에 미국 전역의 반문화 커뮤니티에 닿았다고 알려져 있다. 오늘날 같은 인터넷도 소셜미디어도 없던 시대였다. 그런데도 정보는 그 시절 나름의 방식으로 놀랍도록 빠르게 흘렀다. 어떤 사람들은 반쯤 웃으며 이 이야기를 들었고 어떤 사람들은 진지하게 실험을 시작했다. 그리고 증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실제로 바나나 껍질을 구워 피워봤다는 사람들이 뭔가를 느꼈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머리가 가벼워지는 느낌, 색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다는 감각, 이유를 알 수 없는 평온함. 그들의 증언은 놀랍도록 구체적이었다. 하지만 똑같이 피웠는데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 상반된 경험들은 이후 이 사건을 둘러싼 가장 핵심적인 수수께끼가 된다. 소문이 퍼지자 주류 언론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당시 대형 미디어들이 바나나다인 현상을 보도하기 시작했다고 전해진다. 기사들은 대부분 반신반의하는 톤이었지만 보도 자체가 또 다른 파급력을 낳았다. 전혀 모르고 있던 사람들이 기사를 통해 레시피를 처음 접하게 되었고 소문은 오히려 더 넓은 곳으로 번져나갔다. 반박하려던 목소리가 오히려 불씨를 더 키운 셈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미국 식품의약국 즉 FDA가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전해진다. 정부 입장에서는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실제로 향정신성 성분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규제 대상이 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잠시 상상해보라.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의 규제기관이 바나나를 연구실로 가져다 분석하는 상황을. 이 한 장면만으로도 바나나다인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다. 연구원들은 바나나 껍질을 정밀하게 분석했다. 그들이 찾고자 했던 것은 향정신성 화합물의 흔적이었다. 결과는 간결했다고 알려져 있다. 바나나 껍질에는 환각이나 향정신성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과학의 언어는 단호했다. 하지만 이미 퍼져버린 믿음은 실험실 보고서 한 장으로 사라지지 않았다. 진실이 밝혀진 뒤에도 바나나다인은 계속 살아남았다. 이 무렵 공교롭게도 영국의 뮤지션 도노반의 노래 멜로 옐로우가 크게 히트하고 있었다.
노래 제목이 바나나를 의미한다는 소문이 돌았고 어떤 이들은 이 노래가 바나나다인을 찬양하는 곡이라고 믿었다고 전해진다. 도노반 본인은 그런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는 기록이 있지만 이미 두 이야기는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하나로 뒤엉켜버렸다. 음악까지 가세한 이 연결은 바나나다인이라는 신화에 예상치 못한 낭만적인 색채를 더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의 시작점은 어디였을까? 이 레시피를 처음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는 지금까지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특정 인물의 이름이 거론되기도 하지만 확인된 사실은 아니다. 가장 그럴듯한 단서로는 레시피가 등장하기 얼마 전 활동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비슷한 농담이 오갔다는 증언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증언은 증언일 뿐, 그것이 사실을 증명하지는 않는다. 첫 번째 가설은 단순하다. 처음부터 순수한 장난이었다는 것이다. 권위를 조롱하고 주류 사회를 도발하는 것을 일종의 예술로 여기는 흐름이 당시 반문화 운동 안에 있었다. 만약 누군가가 정부와 미디어가 황당한 것에 얼마나 쉽게 반응하는지 보여주려 했다면 그 목적은 완벽하게 달성되었다. 하지만 이 가설이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장난을 만든 사람은 왜 끝까지 나타나지 않았을까? 완성된 장난이라면 반드시 드러내고 싶어지는 것이 인간의 본성 아닌가? 두 번째 가설은 좀 더 계획적인 의도를 상정한다. 당시 일부 지식인과 예술가들은 미디어와 대중이 정보를 어떻게 소비하고 증폭시키는지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고 알려져 있다. 바나나다인이 하나의 사회 실험이었다면, 가짜 정보가 얼마나 빠르게 진짜로 받아들여지는지를 실증하려는 시도였다면, 이 사건은 당시로서는 놀랍도록 통찰력 있는 실험이 된다. 하지만 이 가설 역시 답하지 못하는 질문이 있다. 실험이었다면 왜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는가? 세 번째 가설은 어쩌면 가장 불편한 진실을 담고 있다. 효과를 경험했다고 주장한 사람들, 그들의 느낌은 진짜였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심리학에서 플라시보 효과라고 부르는 현상, 즉 믿는다는 것만으로 신체가 실제로 반응하는 일이 작동했을 가능성이 있다. 강한 믿음과 기대감,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같은 반응이 만들어낸 집단적 암시. 이것이 사실이라면 인간의 뇌는 존재하지 않는 물질조차 실제로 느낄 수 있다는 뜻이 된다. 세 가지 가설을 나란히 놓고 보면 어느 것도 이 사건의 전부를 설명하지 못한다. 순수한 장난이었다면 왜 작자는 침묵했는가? 사회 실험이었다면 왜 결과를 숨겼는가? 집단 암시였다면 왜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는가? 각각의 가설은 일부를 설명하고 일부를 설명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 틈새에 바나나다인의 진짜 정체는 여전히 숨어 있다. 바나나다인 사건은 반세기가 넘은 이야기지만 그 구조는 오늘날의 것과 놀랍도록 닮아 있다. 근거 없는 건강 정보, 확인되지 않은 음모론이 순식간에 퍼지고 전문가가 나서 반박해도 믿음은 쉽게 바뀌지 않는 풍경을 우리는 지금도 반복적으로 목격한다. 1967년에 언더그라운드 신문 한 장이 해낸 일과 오늘날 SNS 게시물 하나가 해낼 수 있는 일은 규모만 다를 뿐 본질은 같다. 믿고 싶은 것을 믿는 인간의 본성은 시대가 바뀌어도 달라지지 않는 것 같다. 바나나다인을 처음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그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여전히 알지 못한다. 확인된 것은 단 하나다. 존재하지 않는 물질의 이름 하나가 가장 강력한 국가의 수사를 촉발하고 수많은 사람을 실제로 행동하게 만들었다는 사실. 그 힘이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가능했는지 우리는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바나나다.